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50년 넘게 한국 정통 불교 조각의 맥을 잇고 계신 장인을 모셨습니다. 이진형 불상 조각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예, 그렇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전에 지금 살고 있고요. 예. 대전 무형문화재 불상조각장으로 27년 전에 예. 지정을 받아서 지금 후학들하고 교육도 하고 예. 또 전국 사함에 좋은 성상을 조성도 하고 예.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뭐 이런 귀중한 시간에 불상 조각에 대해서 같이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각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예. 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인생 키워드 3가지 네. 직접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이끈 길. 네. 인연이 이끈 길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부처님을 조상하기 시작한 지는 금년으로서 한 58년째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를 부처님 조성에 인연이 되는 길로 안내를 해주시는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모의 길을 걷도록끔 이제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지도 편자를 해줬던 스님이 계셨고, 또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참다운 그 인생의 길을 또 안내를 해주신, 또 화두를 주신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내원정사에 계셨던 그 정년 스님이죠. 그 노스님이 이제 서감 노스님 계셨고, 주지로 계셨던 정년 스님이 거기 불사하는데 저를 인연의 길로 끌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목탱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사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또 이제 그 불화장이셨던 석정 큰 스님, 그 큰 스님께서 저를 이수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불교 미순에 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오고산 큰 스님. 예,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여진이라는 그 법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이 계통에 종사할 적에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하나의 그 세계 문화유산과 더불어 성상을 조성하는 것이지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의 길을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정리정돈을 해주신 큰 어른이시죠. 그래서 그런 인연이 남다르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불교에서 네. 항상 인연법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상 조각장님 말씀 잠깐만 들어봤는데도 정말 스승복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스승님과의 인연 덕분에 이렇게 참으로 아주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불상 조각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예, 예. 물론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예.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불상 조각이란 무엇인지 네.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불상조각장은 이제 단순히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성상을 조성하는 거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상을 조성하는 데는 정말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완성체 이런 것들을 그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모자란 부분이 많았는데 성상을 조성을 하면서 이 부처님으로 인하여 많은 불자든 비불자든 그래도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 그리고 또 많은 불자들이 기의를 해서 영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상.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청정하고 정직해서 그 일념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만이 이런 그 성상을 제대로 조성을 해서 많은 그 불자님들한테 좋은 인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네요. 예.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조언이 아니었으면 그런 느낌도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불상 조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네. 훨씬 전부터 나무와 흙을 만지고 네, 예. 또 조각을 하게 된 네. 또 젊었을 적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또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고향이 부여예요. 부여요? 예, 야. 예. 그래서 간혹 뭐 그 서동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백제의 아름다운 그 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영화라든가 뭐 이런 데 그래도 출연을 해서 많이 봐왔죠. 예. 근데 사실 그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충남 부여군 가왈이라는 동네에 그 서동에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가구 목수였으니까 이제 나무를 다루는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다룰 때 태어나자마자 뭐 대패질하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이제 뼈바질하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악교나 예. 또 찹쌀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무를 접착하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그 인연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잘 안 갔습니다마는 어머님이 거기에 또 보면 그 모시를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한산 모시. 예. 그 배틀에서 항시 그 모시 짜는 모습을 또 눈여겨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처녀 시절 때 그 미싱자수를 그 시골에서 하셨던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솜씨를 좀 이어받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인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목수셨고 예. 어머님이 배틀을 굉장히 잘 짜셨고 한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손재주가 두 분 다 엄청 뛰어나신 분인데 그 유전자를 타고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 유전은 이게 속일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본래 불자 집안이 아니었는데 아니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불상 조각장님이 되기까지 불상 조각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또 그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었겠지만 과거는 그 나의 어떤 신앙은 나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과거에는 전부 유교 집안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19살 땐가 20살 땐가 공예품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한 작이 입상이 됐었어요. 이야.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입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제 이런 방송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KBS의 그 김태응 아나운서하고 한국교육의 그 안영권 부장하고 제가 젊은 기능공이라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부산 내원정사의 정령 스님께서 만나가지고 내려가서 인연이 돼서 이제 내원정사 불사를 22살 때 시작을 하게 됐죠. 22살 때요. 예, 예. 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른 스님 서감로 스님을 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년 스님을 또 거기서 뵀는데 예. 내가 쓸 자리가 여기였구나. 그리고 또 과거에 몰랐던 부처님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고상 큰 스님께서 법명을 주고 예. 기회를 줘서 오늘날에 제가 불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야, 불자도 보통 불자가 아니라 예, 예. 부처님의 거룩한 성상을 조각하는 예, 예. 이렇게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람되시죠? 예, 예. 근데 이 불상 조각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사실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 30년 가까이는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내원정사를 일을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하고 전국 사찰을 배회하면서 어른 스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또 성상의 모습을 많이 친견을 했을 때 또 불교 공예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이 시대에 좀 남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인연 닿는 곳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셨던 고상근 스님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1990년대입니다. 예. 90년대인데 그때 제가 마음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약 한 90명 정도 90명이요?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어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화두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1995년도 서울 조계사 앞에 그 공평아트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산중불교의 불교미술을 일반 대중한테 최초로 선보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서부터 열반까지 33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 현대미술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이제 전통미술 하는 사람들 일부 참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불교미술이 맥이 끊겼는데 불교 조각이 맥이 끊겼는데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일면 그로 인해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종업원 90명 있었는데 직원 90명 있었는데. 그래서 재미난 그 얘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인원을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그 한 80여 명 가까이 데리고 가서 백록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 그분들하고 인연을 끊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길은 여러분이 또 따로 있고 나의 갈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 삼아서 한번 올라왔노라 하고서 인연을 맺기는 참 쉬워도 인연을 끊기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을 만나고서 알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한 이틀 좋은 여행을 하고서 인연을 그 친구들하고 끊어서 그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예. 대전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또 힘든 시기를 좀 보내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전시회를 제가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그때 큰 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얘기였는가 참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은 기초가 없었어요. 불교 미술에, 특히 불교 조각에. 왜냐면 맥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가 1900년 초나 1800년 말이나 이때쯤 성상을 보면 전부 민불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신앙식만 가지고 조성을 했던 그런 이제 그 민불이기 때문에 민불. 많이 좀 뭐랄까 그 균형 감각이나 디자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신심으로 그냥 조각한 부천 불상을 민불이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밋밋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이제 민간 신앙 민간 신앙의 민자 예. 민불 민간에서 그냥 만든 불상. 그렇습니다. 오직 신심만 가지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개인전까지 했으면 현대미술 작가들도 상당히 그 귀감이 되고 그래도 좀 많이 정리된 그런 그 조형 기법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구나 해서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큰 스님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신 것 같았어요. 공부해라. 사업이 아니다.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흙 만지는 그 작업을 시작을 했죠. 학원에 다니면서. 그래서 한 3년 동안 두문부출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기초였구나. 예를 들어서 미대 교수님들이 어떤 작품을 해낼 적에 그 원형 조성을 합니다. 조석과 뭐 미대 교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 대작이 만들어지죠. 뭐 독립기념관에 무슨 뭐 만세합장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대 교수님들이 그 디자인을 해서 조그만 원형으로 만들지 이게 대작으로 직접 돌도 쫓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한 단계 업된 업그레이드된 성상을 조성하는데 작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어서 조성을 이제 흙으로 기초를 다지다 보니까 그게 원형 조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측 도면을 떠가지고 이제 그 목조각도 하고 옮겨가지고 또 그거를 또 옮겨가지고 석조각도 하고 또 그거를 또 주물로 부어서 이제 그 동불, 철불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화두를 그때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큰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참으로 좋은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인연의 길, 그렇습니다. 인연이 이끈 길, 그게 지금 바로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의 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듬는 정진. 야,
문장이 멋있어요. 마음을 다듬는 정진. 자세한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제가 저렇게 한 거 같지 않은데. 예. 저는 이제 제가 당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조금 정리되는 것이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저는 이제 그 성상을 챙겨놓으러 다닐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공예품을 또 내가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 사실은 큰 스님들의 그 법문 옛날에는 차에다가 꽂아놓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듣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뭐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청정하지 않으면 성상도 조성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청정해야만이 그런 마음으로 성상을 조성해서 그래도 사중에 점안을 해서 모실 때 그 불자님들이 영음도 얻어가고 그 다음에 기일을 해서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정말 성상 조성하는데 큰 죄를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삿되다면 삿된 마음으로 불상, 성상을 조각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거겠구나.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각장님께서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성상을 조각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정진이고 수행이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스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법화경이라든가 팔만대장경에도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기만 하더라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하물며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만든다며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불상 조각장님께서는 이번 생에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으셨네요. 아주 고맙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상을 이제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또 뭐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석이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저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이게 1000년이 가고 100년이 넘어서 그 역사의 길을 건다고 봅니다. 근데 부처님 조성은 지금 당대의 어떤 일이 전부가 다 아니라 그 모든 끈이 이어지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라시대 부처님이나 또 고려시대 부처님이나 또 그 조선 초기, 또 임진왜란 직후, 민불까지, 또 이 시대까지 부처님을 쭉 이렇게 지킴이 노릇을 사실 하고 싶거든요. 과거에 뭐 보수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면 섣불리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조성은 이제 내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으로 다 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조각장님께서 50년이 넘게 뭐 수많은 불상들을 받고 수많은 성상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각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부처님 얼굴, 가장 좋은 불상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인이 이렇게 그 귀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상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기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기만 해서도 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기교만 가지고 이렇게 조성된 그런 성상도 아니고, 재주만 부려서도 안 예, 되고. 예.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조성을 해야 그게 이렇게 그 인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네요. 네. 저도 많은 성상을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또 후배 제자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많은 정말 성상을 조성을 했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성하는 것도 처음에는 뭐 불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을 조성하는구나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만인과 같이 그래도 신앙의 대상인데 이건 성상이야, 이렇게 변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 작품이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그래도 기이되는 그런 성상의 모습이 제일 좋은 부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워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상, 성상을 모시게 되면 사람들도 그 감동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조각장님께서 수많은 성상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아하는 성상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그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보면, 기도처에 가보면 그래도 영을 많이 얻는 그런 그 성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큰 스님들, 그 선조님들이 성상을 조성했을 때 정말 그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조성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처에 있는 성상들은 가보면 달라요. 기도하는 곳일수록.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장육종산처럼 큰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 걸맞게 그 성상이 앉아 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로 찾을 수 있는 곳이고 하는 그런 성상들이 역시 오늘날에 제일 그 소중한 부처님 성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상을 좋아합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기도도량의 성상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조각장님께서 참 이 불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그냥 물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모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항상 언어적 표현으로 성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셔요. 맞죠? 그냥 불상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쓰시는 거죠. 거룩한 상, 성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진심으로 정성이 깃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화두를 주실 때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했을 때 그거를 찾지 못하고 제가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흙작업을 해서 원형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목조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원형 조상을 부탁을 했을 때 또 그 원형 조성을 해서 보내드렸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 조언에 의해서 제가 그런 그 성상이라는 그것이 한 25년 그때서부터 쓴 것 같습니다. 불상 조각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동안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제가 한 10년 전에 부처님 그 이제 보존 처리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큰애하고 적은애가 이런 길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보존 처리를 할 적에 우리도 몰랐던 그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 끝에 그리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문제를 찾았을 때 이럴 때는 아주 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저 자신도 환희심이 느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 그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집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야, 진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 문화 지킴이시네요. 우리 소중한 불교 문화의 지킴이십니다. 거기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뭐 간단하게나마 뭐 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해주시죠. 이제 왜냐하면 그 보존 처리하는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 있을 때 해결점이 없어요. 이제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불상조각장이 사실은 국가문화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단에서도 뼈아픈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국가문화재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단에서도 조금 뭐 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지침사라든가 또 그 보존 처리하는 보수하는 그런 그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정말 그 국가유산이 정말 옹골게 보존되고 지킴이 역할도 그 이렇게 그 저 시행착오 안 걷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지도록끔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 지킴이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의 정말 문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이 귀중한 길을 걸으면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 성상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제가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어갈 치읓 이응 초성 퀴즈라고요. 저걸 제가 맞춰야 되는데 자주 틀려요. 자주 틀려서 스님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잘 틀려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어갈 치읓 이응 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추억? 이어갈 추억? 틀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각장님께서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임도 떠올랐는데 이어갈 책임 사명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 지킴이로서의 책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조성하고 성상을 조성하는데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은 눈도 많이 좀 이제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운도 조금 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부처님 그 조성하는데 성상을 조성하는데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또 뭐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국보나 보물들이 불교 문화유산 빼놓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지금
그 불교 문화 쪽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립이 돼서 그 이제 이 계통에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언뜻 사명감 없이는 이게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예. 등하시해서는 안 또 되죠.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자식들도 둘이 예. 이 계통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올인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경제적인 여건은 경제적인 여건대로 다른 뭐 직종에 연관이 되더라도 생활을 하되 그러나 이 일은 정말 그 대물림을 해서라도 예. 이거는 꼭 이어나가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아. 얘기를 하면서도 예. 저 자신이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한 그런 것이나 또 아니면 기술, 그 다음에 나의 혼, 또 나의 그 정직함,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곱게 남겨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어서 책임이라는 그런 것을 떠올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문화 지킴이 네, 예.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의 네. 이 한국 불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감, 그 사명감, 그런 게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진심입니다. 네. 조각장님, 아드님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 작업을 네. 함께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드님하고 함께. 예. 야.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화재 보수는 한 50년 했습니다. 50년이요. 예, 예. 이제 불교 조각을 하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전에는 장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국보나 보물을 그 지킴이 노릇을 의탁을 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보존 처리 회사를 기술자를 이제 그 양성을 해서 예. 보존 처리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이제 그 보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길을 조금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받아서 국보나 보물을 보수한 것이 좀 뜸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애도 불교 조각을 또 전공을 했고 또 문화재 그 계통을 또 동대에서 석박사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죠. 다른 건 일을 하지 말아라. 오직 부처님만, 성상만 이제 그 보존 처리를 해라. 이야, 오직 부처님만. 예, 예. 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예. 그 일이고 내가 이제 자문을 해주든 기술적으로 뭐 도움을 주든 그 외에는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공은 또 전공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조각을 불교 조각을 그 전문위원을 위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공부를 또 새롭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끝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 마곡사 같은 일인데 마곡사. 예. 그 어느 날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그 공사를 했다가 재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오칠을 하는데 오칠이요. 예. 옷이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찌된 일이냐.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이제
그 홍수가 와가지고 그 비가 많이 왔을 때거든요. 예. 장마철이라서. 그러면 옷은 그때 아주 적격이거든요. 실도 습했을 때. 잘 맞고. 예. 그 습기로 말리는 거기 때문에. 오. 그래가지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누가 뭐 부정타는 일을 했냐 뭐 했냐 이제 막 직원들한테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식물성이니까 나름대로 보면은 여기가 법당이 산소가 좀 탁할 거 아니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나무를 법당 안에 칠을 하나 해놓고 밖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거기에 창고로 쓰는 거기다가 하나를 놓고 예. 비교를 해보자. 예. 이걸 3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밖에 컨테이너 박스 거는 잘 마르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안 말라요. 근데 법당 안에 있는 게 안 마르는 안 거예요? 마릅니다. 오,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주지스님을 방문해서 스님 법당에 기도를 3일만 촛불을 안 켜주시면 어떻겠느냐. 촛불을 켜지 예. 마라. 향을 안 피워주시면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주지스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예. 기도를 이제 네. 그냥 목탁만 두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초와 향이 없이. 예, 없이 한 거예요. 예. 아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이게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예. 이런 그 불교 공예나 예. 부처님 성상을 조성하는데 예.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그 향과 초에 우리가 예. 알지 못한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그게 냄새라든가 예. 그런 게 영향이 있나 보네요. 그게 이제 산소를 아. 없게 만든 거죠. 그렇구나. 예. 산소를 다 태워버리니까 태워버리니까. 예, 이게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촛불하고 그 향을 안 피우니까 예. 이게 건조가 된 거예요. 아, 산소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야, 저도 좋은 거 배웠네요. 예. 그래서 신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만의 비밀이었었는데 아, 오늘 공개가 됐네요. 아니 이제는 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게 지침서나 교과서가 나와서 예. 우리나라의 성보가 예. 훼손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예. 그 해야만이 예. 성보가 이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그 조그만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야, 진짜 문화 지킴이십니다. 야, 박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세히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예. 제가 막 몰입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예. 눈 깜짝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문화유산, 문화예술 너무 재밌습니다. 예. 더 듣고 싶은데. 이럴 때는 우리 가피 토크쇼 2부작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예. 제가 아쉬워요. 제가 예.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문화 지킴이 예.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예. 가피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무탈하게 살아요. 예. 정말 많은 스님들이 이제 저한테 좋은 그 법을 이렇게 설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이 정말 무탈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정말 그 인연 따라서 좋은 그 가피를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예. 또 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예. 마음 내려놓으면 예. 그게 가피가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딱 요약하면 마음 잘 쓰는 게 가피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저는 좀 우리 조각장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가피란 예. 지금 제가 느낀 게 음. 우리 문화 지킴이시고 네. 불상 조각장님이신 예. 50년 넘게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자체가 갚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귀중한 길을 묵묵히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도 예. 열심히 사셨는데 더 열심히 사시게요. 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스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소중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